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먼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밥을 먹죠.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작은 세포들이 만들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밥알이 세포보다 커. 어쩔 거야? 그래서 소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화가 뭘 하는 거겠어요? 내가 먹은 이 밥알을 잘게 부숴서 그거를 세포 내로 옮길 수 있도록, 세포 내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화의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화라는 건 이렇게 써봤는데요. 밥을 잘게 부순 뒤에 심장으로 옮기는 게 바로 소화의 미션인 거예요. 자, 소화가 좀 뭔지 이해가 되나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게 입이고요. 자, 입으로 우리가 음식을 넣으면 식도를 지나가죠. 자, 식도 지나가면 그 밑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네, 위가 있습니다. 자, 위가 이렇게 따라서 또 내려가다 보면은 소장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죠. 소장. 그리고 소장을 지나서 이제 대장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발사 이렇게 되는 이렇게 소화관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좀 더 배우는 거 있죠. 이 옆에 있는 부속기관들 배우죠. 뭡니까? 간, 쓸개, 이자. 자, 그것도 표현을 좀 해봅시다. 자, 가장 먼저 쓸개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간이란 녀석은 쓸개 바로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이쪽에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소화기관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밥이나 뭐 고기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그걸 이제 잘라주는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효소, 소화효소라고 불렀었죠. 얘네들 각각 기관들에서 소화효소들을 분비를 하죠. 이렇게 소화효소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큰 것들 이렇게 짧게 잘라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각 써보도록 합시다. 자,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은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아밀레이스가 나오죠. 아밀레이스. 그다음 위에는 펩신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자는 좀 많이 분비를 하죠. 이자는 3개를 한 번에 분비하는데 누구야? 아밀레이스를 한 번 더 만들고요. 한 번 더 분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트립신, 그다음에 라이페이스라는 녀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소장. 자, 소장에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 요거 먼저 짚고 갈게요. 우리가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입, 위, 소장밖에 없어요. 소화가 일어나는 곳 선생님 좀 체크를 해볼까요?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입, 위, 소장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들은 뭐예요? 선생님, 간, 쓸개, 이자. 대장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깊게 얘기 안 하니까 넘길게요. 자, 간, 쓸개, 이자에서는 뭐예요? 그럼 선생님? 자, 간, 쓸개, 이자는요,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뿌리냐면 소장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아, 이 간쓸개 이자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소장에다가 자기가 만든 거 부어가지고 이렇게 스까 해가지고 소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소장에 분비라는 녀석들도 써볼까요? 소장에는 이렇게 3가지가 분비를 해주는데요. 가장 먼저 쓸개, 그다음에 이자, 그리고 소장,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분비를 해줍니다. 자, 쓸개에는 쓸개즙이라는 녀석이 나오고요. 자, 이자라는 녀석은 위에 써놨죠?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 이 3가지를 3인방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소장은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자기 자신한테 분비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선물 세트라고 말해주는데 탄수화물 소화효소 세트를 분비하고요, 단백질 소화효소 선물 세트 이렇게 2가지를 분비해서 소장으로 부어줍니다. 자, 우리 쓸개즙은 조금 더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거는 다 효소들이에요. 다 효소, 아밀레이즈, 펩신, 트립신, 라이페이즈,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다 효소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효소가 아닌 애가 있다. 누굽니까? 얘는 자, 중요합니다. 효소가 아니에요. 쓸개즙은 효소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지 않아요. 얘는요, made by 간. 자,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잠깐 저장했다가 쓸개에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하죠? 자,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쓸개로 분비를 해놔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 밥 먹었나 보다. 그럼 보면서 밥 먹었으면 이렇게 뿅 꺼내가지고 소장한테 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구만. 간이 워낙 하는 게 많아가지고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배우는 게 뭐예요? 아밀레이스, 펩신 이런 애들이 무슨 일 해요?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녹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말은 우리가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밥, 뭐 빵, 밀가루, 라면 뭐 이런 애들입니다. 자, 얘들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입으로 들어가죠.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입, 위, 소장밖에 없습니다. 자, 입에서 가장 먼저 녹말이 소화가 일어나긴 하는데 바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가장 먼저 소화가 됩니다. 자, 녹말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그거를 아밀레이스가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툭탁툭탁 자르는 거예요. 대충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거기서 뭐 엿당도 나오고 뭐 엿당보다 조금 길게도 잘리고 그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부숴요. 대충 부서져요. 자, 대충 부서져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위인데요. 녹말은 위에서는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위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위 지나가고 소장으로 갈 거예요. 자, 소장으로 보면은 이제 누가 나와요? 아밀레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소화효소, 세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탄수화물, 소화효소, 세트가 분비가 돼요. 자, 아밀레이스는요 이자로부터 나왔고요.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소장으로부터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아까 대충 부쉈죠? 대충 부순 거를 다 자르는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마지막 최종 선물 포도당. 우리 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부서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단백질 보죠.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토대가 되는 물질 중 하나예요. 자, 단백질을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입은 그냥 통과해요. 쭌쭌쭌쭌 갑니다. 그러다가 위에서 처음으로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위에서 누구에 의해서? 파이펩신. 자, 펩신도 똑같아요. 아밀레이스랑 어떻게 합니까? 단백질 보고서 대충 이렇게 잘라 놓는 거예요. 소장 가서 잘 분해가 되려고. 자, 그래서 대충 부숴 놓는다. 대충 부서짐. 자, 그 다음에 소장으로 진행.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요? 트립신, 단백질, 소화, 세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트립신은 이자로부터 나오고요. 단백질 소화 세트는 서장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대충 부숴놨던 걸 또 잘 다 부수겠죠? 그래서 최종 산물이 누가 됩니까? 네,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근데 선생님이 펩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게 더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오? 선생님, 염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그거 맞아요.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위는 굉장히 산성 환경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왜요? 위는 염산 만들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위험하게 느꼈던 게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활용도 하는구나. 자, 위는 그래서 스스로 염산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펩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지방. 자, 지방은요, 변해요. 입 지나갈게요. 위 지나갈게요. 바로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으로 가서 쓸개즙을 만나요. 자, 유일하게 효소가 아니었던 친구였죠. 쓸개즙. 그리고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모노글리세리드 더하기 지방산이라는 것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쓸개즙은요, 아까 쓸개에서 나왔고요. made by 간, 이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즈는 이자에서부터 나왔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획을 조금 나눠 놓을게요. 보면 이제 소장이 제일 일 많이 해요. 소장을 조금 힘써서 외워주면 될 것 같고요. 입이랑 위는 아밀레이스랑 펩신밖에 안 나와요. 결국에는 소장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네, 입이랑 위는 소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안 나온 애가 누구예요? 대장. 대장 슬프니까 뭐라도 해줘야겠죠? 자, 대장의 기능은 뭐냐면요. 대장은 거의 흡수를 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좀 이따 그릴 겁니다. 자, 근데 대장에서는 어떻게? 거의 안 일어나는데 물만 조금 흡수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거의 안 먹는데 물만 조금 흡수해줘.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건 약간 사담이긴 한데 우리가 물을 많이 안 먹어봐요. 물을 많이 안 먹어. 그러면 뭐가 돼요? 좀 지저분한 얘기인가? 미안합니다. 자, 물을 많이 안 먹으면요, 대장이 물을 많이 흡수하려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비가 오겠죠. 대장은 그런 기능을 하는 애예요. 우리 몸이 물을 안 먹네? 그럼 물을 좀 변해서 좀 빼야겠다. 그래서 변비를 만들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안 좋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 먹으면 대장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면요, 변이 그냥 쭈르륵 나가죠. 그게 바로 설사죠. 대장은 변에서 이제 우리 몸을 보고서 물이 좀 필요한데? 그럼 거기서 좀 빼고
내가 일을 못해. 그러면은 물도 흡수도 못해서 설사도 되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중요한 내용으로 갈게요. 자, 이제 흡수해야지. 어떻게 돼요? 소장에서 바로 흡수를 합니다. 소장에서 흡수. 자, 소장 흡수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좀 그리고 갈 거예요. 자, 융터를 그릴게요. 뭐야, 왜 이렇게 핫도그처럼 그리지? 자, 좀 뚱뚱하게 그려지긴 했지만, 암주관 있고요. 그다음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칭칭칭칭칭칭 감고 있는 구조로 그려져 있는 거를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이고요. 자, 이게 바로 암주관.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소장 안이죠. 소장 이제 요 관 안쪽이에요. 여기가 소장관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분해가 된 포도당이 있고요. 뭐 아미노산도 있고요.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도 이렇게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얘네가 이렇게 슝슝슝 들어올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흡수가 됩니다.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누가 흡수가 됩니까? 물에 잘 녹는 애들이 흡수가 됩니다. 자, 걔네들이 누구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수용성 바이타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염류. 자, 무기염류라는 어려운 애 아니에요. 화학 시간에 이온으로 배웠던 나트륨 플러스나 뭐 마그네슘 2 플러스 이런 거 기억나죠? 걔네들이 이제 무기염류예요. 그다음에 수용성 바이타민도 얘네들은 누구냐면은 대표적으로 B랑 C라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용성 바이타민은 이제 대표적으로 B와 C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융털의 암주관으로도 들어가요. 암주관은 누가 들어갈까요? 지용성인 애들이 들어갑니다. 지용성인 애들 누가 있어요? 지방, 지용성, 바이타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용성 바이타민은 A, D. 지용성 비타민에는 대표적으로 A와 D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친구들 중에서 좀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선생님, 아니 여기 포도당 아미노산 흡수하는데 얘는 왜 지방이에요? 아니 모노글리세리드 더하기 지방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 훌륭한 지적이에요. 자, 요것도 선생님 좀 짚어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왜 지방으로 써놨냐면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약간 특이해요. 자, 지엽적으로 내는 학교에서는 요것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좀 얘기를 해줄게요. 뭡니까? 얘는요 이렇게 융털로 들어오는데 융털로 들어와서 바로 지방으로 바뀌어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얘만 그래. 에이, 지방 이 녀석.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그냥 들어가요. 모세혈관으로. 근데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만 융털로 들어가면서 지방이 되고요. 그 지방이 된 다음에 암주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융털로 들어가서 다시 지방으로 합체가 된 다음에 암주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화의 미션이 끝나는 거죠. 모세혈관 들어온 애들은 무조건 간을 거치게 됩니다. 오호라, 간을 거치게 돼요. 간을 거친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또. 자,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애들은 간을 거쳤다가 심장으로 가고요. 암주관으로 들어온 애들은 그런 거 없다. 바로 심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소화기의 미션이 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장까지 가는, 결국에는 입부터 시작해서 심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이제 요거는 좀 곁다리이긴 한데요. 혹시나 학교에서 이거를 배우신다면 요것도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바이타민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바이타민에는 이제 수용성인 B와 C가 있고요. 지용성인 A와 D가 있습니다. B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기병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각기병. 자, 이것도 챙겨 놓고요. C는 부족 시 괴혈병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A는 부족 시 야맹증이 일어나요. 그리고 D는 부족 시 구루병. 자, 천천히 보죠. A가 부족하다면 야맹증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B는요, 부족 시에 각기병. 이거는 세포 단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잘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뭐 다리나 팔 이런 데가 조금 붓는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B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각기병. 그 다음에 C는요, C가 부족하면은 잇몸이 무너져요. 잇몸에서 피가 막 납니다. 잇몸이 무너지는 병인 괴혈병이라는 것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D가 부족하면은 뼈가 약해져요. 뼈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구루병이다. 근데 요거를 조금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은 A가 이렇게 눈이 있을 것 같고요. C는 입.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기병이랑 구루병은 다리 쪽에 조금 붓는다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가 이렇게 붓거나 휘고요. 그 다음에 C는 괴혈병이 나서 이제 입에서 피가 나고요. A, 눈이
야맹증이 밤에 안 보이게 되는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자, 영양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실험을 하는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뭐 이런 거 내가 글씨로 써놨으니까 보이지. 실험관에서는 그냥 다 시험관에 녹아 있겠죠. 그냥 투명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색칠을 하는 거지. 자, 색칠하는 거예요. 색칠 방법을 4가지를 배우죠. 첫 번째,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누구를 검출할 수 있죠? 녹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녹말을 확인하고, 자, 녹말을 확인했으면 색깔이 나온다는 소리죠. 녹 색깔도 우리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색깔은, 청남색. 사실 광합성 때 좀 배웠던 거죠? 광합성 때 했던 거니까 그것도 연장선으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베네딕트 용액은 누구를 검출할 수 있습니까?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 뿐만 아니라 뭐 엿당 이런 애들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긴 애들, 대충 부서진 애들. 자, 얘네들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황적색, 약간 누리끼리 한 색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렛 용액이 나오죠. 자, 뷰렛 용액은 이렇게도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5% 수산나트륨, 1% 황산구리투 라고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뷰렛 용액은 누구를 검출하냐?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색깔은요, 보라색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수단쓰리 용액이 있죠. 자, 얘는 누구야? 마지막으로 하나죠? 지방을 검출하고요. 얘는 선홍색을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챙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외웠었냐면요. 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이제 광합성 때 외웠던 거라서 따로 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 뭐 엿당 이런 애들은 나는 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꿀이니까 노란색? 뭐 그럴 것 같아. 자, 그다음에 뷰렛 용액, 단백질 검출하는 뷰렛은 비읍, 보라색의 비읍.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었겠구나. 그다음에 수단쓰리 용액은 수단쓰리의 시옷, 그리고 선홍색의 시옷 이렇게 선생님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화기를 좀 마무리를 지었고요. 혹시나 이제 학교에서 더 지엽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아마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많이 배웠지만 그게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몰랐으면은 시험장에서 잘 못 꺼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주면 우리 시험장에서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바이바이.